감세는 통상적으로 성장 기대와 인플레이션이 동반돼야지만 폭발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연준의 금리 인하와 병행했을 때 우리 자산시장에 미친 듯한 효과를 낼 수 있다. 트럼프 감세법의 빅테크 한박 우승, 수십조 원 감세 혜택. 여러분들 미국 실적 발표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AT&T라고 통신사거든요, 미국. 얘네들 실적 발표 보셨어요? AT&T라고 얘네들 미국의 통신사예요.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뭐 SK, 뭐 KT 이런 통신사인데 얘네들이 실적 발표를 했고,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얘네들이 그 가이던스 발표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올해 납부해야 될 세금이 15억 불에서 20억 불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 원화로 치면 한 2조에서 2조 7천억이죠. 근데 그거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 저 올해요. 2조에서 2조 7천억 정도 세금을 절감할 것 같아요. 7월 4일 날 뭐가 통과가 됐죠? OBBB 감세 법안. 오 빅 뷰티풀. 트럼프의 감세안이죠. 통과시키려고 개거품을 물고 그렇게까지 막 집중해왔던 감세안이에요. 요게 지금 시장에 나올 준비가 지금 됐다는 거죠. AT&T가 15억 불에서 한 20억 불 정도 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대요. 메타는 얼마일까요? AT&T보다 수배 큰, 기업 규모가 더 큰 메타는 그 미국의 그 OBBB 감세 법안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액수를 그 기업마다 이렇게 측정을 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보고서를 봤더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절세액만 추정치만 110억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15조 2천억. 이 정도 자금이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얘네 메타 회사의 잉여 현금 있죠? 추정치의 31%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메타가 갖고 있는 잉여 현금의 30%를 더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존 157억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21조 7천억. 절세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잉여 현금 얘네는 43%. 이거 그만큼 현금을 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메타, 아마존 두 기업만 합쳐도 157억 달러에다 110억이죠. 270억 달러예요. 거기다 AT&T 15억 달러, 20억 달러죠. 얘네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조그만 기업이야. 합쳐서 300억 달러예요. 그럼 얘네만 있을까요? S&P 500 상장된 기업들이 있죠. 369개. 표본으로 조사를 했을 때 연간 감세 혜택 규모가 1,480억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204조 원. 잉여 현금 총 한 8.5% 정도. 메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들 네 곳만 합쳐도 감세 혜택이 추정액 1,480억 달러의 거의 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총 1,480억 달러의 38%, 40% 가까이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잉여 현금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미국의 대기업들, 상장된 상장사들이 잉여 현금을 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세금 낼 거 그걸로 투자할 수 있고 공장 지을 수 있고 이것저것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 건지. 여러분들 볼게요. 법인들의 법인세를 인하해 준대.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로스가 주는 거니까 기업의 순이익이 증가하겠죠. 그럼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할 때 EPS라고 해요. 주당 순이익이 좋아집니다. 그럼 다시 PER도 재평가가 돼야겠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현금이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뭐 기업들이 있죠. 뭐 테크 기업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얘네들한테는 너무나도 좋죠. 자, 잉여 현금이 1,480억 달러가 생겼어. 이걸 갖고 뭐를 할까요? 자사주 매입하겠죠. 지네 주식 매입해주겠죠. 그러면서 지네 주가 계속해서 올리겠죠. 왜? 미국 같은 경우는 전문 경영인 제도잖아요, 여러분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없어요. 왜? 주가 오르면 상속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1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국내 주식 코스피 5천 간다, 뭐 6천 간다? 의미 없다. 미국처럼 주가가 올라가야 전문 경영인이 가져가는 그 수익률이 높아지고 기업이 성장해야 주주들도 성장하고 이런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형성이 안 돼 있어. 여러분들 뭐 대주주를 50억에서 10억 원 규모로 낮추고 뭐하고 의미 있어요? 안 좋지 물론.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거 된다 그래서 코스피가 미친 듯이 상승하고 좋을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또 딴 길로 세버렸네. 기본적으로 뭐 A라는 기업이 매출을 잘 발생해. 돈을 잘 벌어. 그럼 주가도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국이 그러냐고. 요거 얘기하면 1시간 넘으니까 다음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1,480억 달러 잉여 현금을 갖고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세로 인해서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좋아지겠죠. 그럼 자사주 매입해주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할 거고. 2018년도부터 19년도 S&P 500 기업들 자사주 매입한 거 보시면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그때 뭐가 나왔을까? 그때도 트럼프의 감세안이 나왔었어요. 잉여 현금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자사주를 사. 자, 그럼 봅시다. 주가가 오르네요. 여러분 주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2021년도 여러분들 대출 받아서 주식 코인 투자 안 하면 바보였죠? 부동산 투자 안 하면 바보였죠? 주가 오르면 미국 국민들의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소비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매출, 실적은 좋아지겠네요.
선순환 구조죠. 계속 돌고 도는 거죠. 소비재들 좋아질 거고 항공, 호텔, 여행 실질적으로 미국의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거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OBBB 감세 법안이 YTNT 그 향후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이제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이게 단독적으로만 시장에 돌아간다? 활동한다? 그러면 반쪽짜리예요. 이게 뭐랑 같이 돌아가야 정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OBBB 감세 법안만으로는 부족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오늘 방송의 키포인트예요. 금리 인하입니다. 아무리 기업들의 감세를 해주고 법인세를 낮춰주고 감세를 낮춰주더라도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의 경제가 활발하게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활발하게 돌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OBBB 감세 법안은 반쪽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감세를 정의를 설명을 했을 때 감세는 통상적으로 성장 기대와 인플레이션이 동반돼야지만 폭발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 말은 즉슨 OBBB 감세 법안이 이제 하반기에 폭발적으로 나오려면 연준의 금리 인하와 병행했을 때 우리 자산시장에 미친 듯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아까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스위스 압박이랑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OBBB 감세 법안 아직은 반쪽짜리예요. AT&T가 얼떴고 뭐 1년에 S&P 상장된 369개 기업이 1,480억 불 잉여현금 지금은 의미 없다. 자사주도 매입해주고요. 그 돈을 갖고 공장을 짓고요. 기업들도 바보가 아니야. 금리가 인하되고 금리가 낮은 시장 환경이 형성이 돼야 돈을 쓰겠죠. 돈을 잉여현금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잉여현금을 쓰겠어요. 그럼 금리 인하를 통해서 돈을 잉여현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짐으로써 OBBB 감세 법안이 드디어 반쪽짜리가 아니라 한 개의 완성된 법안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정리하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나온다 그러면 OBBB 감세 법안이 반쪽짜리였지만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을 거다. 근데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민감해서 조그만 물가 튀어도 분위기 망하지 않을까요? 망할 수 있죠. 망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볼게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풀더라도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이 있고 물가가 소폭 상승할 수 있는 혹은 상승하지 않는 유동성 공급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업들한테 유동성을 공급해 물가가 직접적으로 상승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2020년도 왜 물가가 튀었을까? 미국 국민들한테 다이렉트로 꽂아 넣었죠. 실업수당, 뭐 고용휴직수당, 무슨 자영업자분들 뭐 3개월, 6개월 영업 안 되면 그 마진율 뭐 작년 대비 해가지고 매출 찍어주고 개인들한테 직접 찍어주는 거는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만 기업들한테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건 물가 상승이 당연히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개개인들 그 소득 계층으로 따졌을 때 중하위급 계층들한테 다이렉트 꽂아주는 것보다는 물가 상승이 낮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돈을 푼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24년도 제니 옐런 누님 있었을 때 바이든 정부 때 그때도 돈 풀었어요. 그런데도 물가가 상승 안 했죠? 신기하지? 엔비디아 막 폭등하면서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24년도. 유동성을 그렇게 풀고 엔비디아 기업들에 넣었는데 물가는 왜 안 튀었어요? 작년에 왜 안 튀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